네, 우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의원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월요일이 왔습니다. 힘차게 그렇습니다. 달립니다. 제가 예.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월요일이? 왜 그렇죠? 아, 극한 육아가 극한 육아를 탈출해서. 네, 아, 예. 우리 모두 힘내가지고 월요일 힘차게 달려봤으면 좋겠는데. 축하드립니다, 월요일. 예. 제가 오는 동안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이 처서라고 합니다. 예. 처서가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처서 매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해요. 계속 덥다고요? 계속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폭염을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 때문인지 밤에 해안가보다 10도 이상 낮다는 예. 한라산 국립공원에 불법 야영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대요. 예. 이게 벌금을 내실 수도 있으니까. 벌금이 꽤 많던데요, 보니까 1차 위반 20만 원, 어이구야. 2차 30만 원, 3차는 예.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예. 불법 야영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고 시원하게 집에서 선풍기로. 선풍기. 예. 네. 근데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한 7시쯤에 이렇게 바깥 공기를 마셔보니까 덥죠? 확 네, 더운데 네, 네. 아주 예민하게 맡으면 가을 냄새가 1mm 정도 살짝 날까 말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농담 진짜로. 그러니까 미세한 변화는 있어요. 미세하게 있어요, 뭔가. 저도 어젯밤에 산책하는데 이 바람이 그죠? 조금 덜 습해진.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가을 하다가 쏙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감수성이 가을이 막 들려요? 네, 가을 네. 아니 가을 코끝에 가을 하다가 네. 에이 몰라 이래. 가을이 콧 속으로 확 들어올 때 그때 또 말씀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간질간질하다 휙 지나가더라고요. 예. 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7715님께서 민주당 투표했던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이 강성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강력한 리더 이재명 대표에게 표가 쏠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9909님께서 민주당의 강점은 다양성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로만 몰려드는 최고위는 위험해 보입니다. 무게감 있는 당내 견제 세력들이 있어야 당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의견들도 또 많이 있으신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8891님께서 대통령의 마음을 안보 1차장에 해명하고 안보 1차장의 한 말을 대통령실에서 역해명하고 국민이 참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분 뉴스를 또 준비했습니다. 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명 중일마 발언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밤에 KBS에 출연해서 남긴 말인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육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참.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 그 일본은 사과를 할 마음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우기 위한 예. 온몸으로 그 역사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 이런 말을 어떻게 중요한 건 일본의 할 수가 있는 마음이라는 건지. 이 말. 네. 이분이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딱 걸리는. 우리가 피해자였고 가해자가 일본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한테 모든 걸 양보하면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래요. 뺨 맞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집어주면서 중요한 건 때리는 너의 마음이니까 난 너의 마음을 갖고 싶어. 이런 모양새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정서적으로 해석을 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모든 양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네. 뭐 나열하기도 하도 많이 네. 나열을 해서. 근데 일본에 우리가 무엇을 얻어왔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마음을 얻기라도 했습니까? 혹시 오므라이스 사줘서 감동했나? 저라도 이 정도는 마음을 줄 것 같아요. 이 정도 썼으면은 네. 아니 제가 누구를 딱 때렸는데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야 이러면서 이것도 가져 이러면 그런 마음이 얻어집니까? 그러면 제가 왜 저러지? 어. 그러면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쟤한테 무조건 다 달래도 되겠구나. 쟤한테 뭐 돈도 달래도 되겠고 뭐도 달래도. 우린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죠. 네, 방송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이 발언이 오히려 지금 독립기념관장 임명 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광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독도, 근함도 또 이제 소녀상 철거 요구도 지금 독일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걸 일본의 마음을 중요시하면서 모든 걸 양보해주는 정부가 있을 때 제가 일본 외교 책임자라도 네. 저는 그러겠어요. 중요한 때다 우리로선 다 받아내야 된다. 민감한 것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 양보를 해주는데 네. 그때 받아내야죠.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예. 일본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역사 왜곡도 멈추지 않는 나라인데. 그리고 일본이 사과한 거에서 네. 피로감을 느낀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일본 측 마음이 왜 자꾸 사과하라 그래?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 극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왜 니들은 사과를 한 번 하면 됐지 또 해달라 이렇게 사과를 자꾸 요구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다 네.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사과를 자꾸 해달라고 그랬냐고요.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한번 사과를 한 뒤에는 그걸 뒤집는 말을 하지 말고 네. 그 어떤 합의의 기조를 지켜달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역사적으로 저희들은. 네. 근데 그걸 일본 측 입장에서 그럼 사과를 일본 총리가 해놓고 그 밑에 장관들이 완전 극우적인 발언을 몇 년 안에 다시 한다고. 그게 네. 사과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졌죠. 합의 정신을 완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다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거를 일본 입장에서 자꾸 마음도 없는데 사과하라니까 피곤하다는 게 누가 주체? 일본이 피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과거에도 작년에 찾아보니까 우리 미국에서 도감청 의혹이 있었을 때도 예. 인터뷰 내용을 찾아보니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 가해를 둔 쪽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심지어 대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안보실 차장으로서 얼마나 무능하며 그리고 이 답변도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래서 자국을 해치며 적국을 이롭게 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입니다. 뭡니까? 매국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 이런 분이 이 국가 중심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일관적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일본의 편에 드는 것이 과연 이 국민들의 지지율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마음과 가치관이 맞아서 같이 가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분이 실세고 이분은 이 외교안보 실장들이 그렇게 자주 갈리는데 이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장이 실장을 갈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네. 바지 사장 얘기까지 나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근데 뭐 실세면 어떻습니까? 일만 제대로 하면. 근데 이분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지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자기가 무슨 동네 술집에서 그냥 술 한 잔 먹는 아저씨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떠드는 몇 분이 계시면. 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외교 수장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실세인데 네.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무엇을 외교적으로 얻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국민들에게 안 하고 네. 일본의 마음이 또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대통령 나서셔가지고 또 오늘 뭐라 했죠? 아까 국민들 상대로는 뭐였죠?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광국가 세력. 네네네. 광국가 세력이 판을 칠 것이다. 네,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압력하고 있다.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겁이 나는 게 비판적인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은 아니길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없이 모든 걸 퍼주면서 일각에서는 반국가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흡사 무슨 내부의 어떤 비판적인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닐까는 의심이 되게. 네. 물론 아니겠죠. 근데 갑자기 왜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보수 언론에서도 이 김태우 실장에 대한 발언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에서는 말을 오해한 거지 말실수인지 어쨌든 국민은 판단을 할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는 공직자의 말의 무게도 분명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의 무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말의 무게는 몇 그램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그럼 단답형을 하겠습니다.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듣고 흘려도 되는 겁니까? 5리터 하시죠. 초경량 5리터로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품질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다 또 전쟁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혼란은 중심에 계십니까? 혼란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거봐가지고. 근데 전쟁이라든가 불안하죠. 네, 이런 불안하게 극단적인 하죠. 단어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국가 통수권자가 전쟁을 언급하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맞아요. 국민들은. 네. 예. 그런데 그 통수권자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네. 이런 평시에. 네. 예. 근데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김정은보다도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리가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예. 좀 제대로 서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좀 바랄 뿐입니다. 정말 어떤 국민들 이런 발언들이 보수의 결집에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다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